식품유통공학과 20학번 번호건 23기 김성무입니다. 가장 먼저 전형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두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단계 전형, 즉 면접의 유무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면접이 있으며 KU 학교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이 중 제가 합격한 전형은 바로 KU 자기추천 전형인데요.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1단계 서류 100% 평가로 이루어지고 최종 합격 인원의 3배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점수 70%와 면접 전형 점수 30%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자기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의 서류 전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소를 통해 평가됩니다. 각각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은 개인의 학업 성취도나 탐구 활동으로,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활동이나 경험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마지막으로 인성은 협업 능력, 소통 능력과 같은 요소들로 평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기록부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시 준비를 시작할 때 평소 저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융합하여 방향성을 잡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방향성이 잡힌 후엔 어느 정도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평소 흥미가 있던 분야는 생명과학과 화학,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학문인 식품이나 바이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을 이끄는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융합해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식품 분야의 사업가라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검색 끝에 식품과학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지식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이나 경제와 같은 사회과학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를 타겟팅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과 설정 후엔 전공 관련 활동들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이번엔 제가 3년 동안 해온 굵직한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화학실험 동아리에서 많은 실험들을 진행하며 과학적 흥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성과를 발표하는 동아리 발표대회에 대표 발표자로 나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쌓여 학생 선거에 도전하였고 그 결과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학생의 단체를 이끄는 경험을 통해 이때부터 주도적인 사업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식품 사업가를 꿈꾼 시기 이후에는 시간을 내어 식품 관련 도서 등의 전공 관련 도서를 읽었으며 화학 교과와 식품 분야를 연결시켜 식품의 동결건조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 과제를 만드는 등 교과와 진로를 연결시키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가 생활기록부를 준비해온 큰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저도 그랬듯 정말 시작이 막막할 텐데요. 자기소개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는 활동 내용보다는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신경 쓰고 애먹었던 문항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인데요. 2번 문항은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교내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입니다. 이게 제 자소서 2번 문항의 일부인데요. 학교에서 인솔한 첨단 개방형 실험실 프로그램을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식품의 함량 분석이라는 실험을 소재로 선택하였으며 첨단 기술에 대한 원리와 적용, 그리고 실험 탐구 과정을 배우며 과학 생도로서의 끈기와 실험적 사고 과정을 향상시켰다고 서술하여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4번 문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학과와 관련된 자신의 노력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1년의 학과 타겟팅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분명하게 밝혔고 또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발표 등을 노력한 과정의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산화방지제와 같은 식품 유통이나 위생 과정에서 필요한 첨가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한 과정은 지원한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후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적힌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면접 내용 준비가 얼추 끝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언어 습관이나 답변에서의 표현적인 실수들에 대해 서로 가감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간략한 입시 팁들이었는데요.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학과 정보나 입시 정보,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다양한 건국대학교 선배들의 입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아쉬움 없는 시간은 없다. 다만 후회는 하지 말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되 그 아쉬움을 원동력으로 지금 앞에 있는 오늘과 다가올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후회라는 것에 더 이상 시간과 감정을 뺏기지 않는 그렇게 매일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으로서의 하루하루는 매일 아쉬움이 연속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날들이기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